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의 생활과 전통 문화의 가치 있는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마인드 디자인의 이사이자 마인드 플랫폼의 대표이신 김민지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저 기업의 대표라고 그래서 나이 좀 듬직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젊으신 분이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자인이랑 마인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인드 디자인과 마인드 플랫폼.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좀 네.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회사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여튼 창립한 지는 한 8년 됐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지역, 그러니까 나라면 나라일 수도 있고 지역의 문화들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일궈나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네. 이 시대에 더 쓸모있고 좋은 가치를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로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마인드 디자인을 이제 창립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사실 창립했을 때에는 사회적 기업 계열 안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사회적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표창장을, 국가 표창장을 2번이나 받았었어요. 저기 장관 표창도 한 번 받았고 이번에 원장 표창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성장했다, 이런 지표들을 네, 같이 이제 문화 사업을 일구러 나가려면 저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생태계가 다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마인드 플랫폼은 저희가 마인드 디자인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행사나 마이스 사업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생태계가 잘 되게 하려면 유통 그렇죠. 쪽에서 수익이 나야 되죠. 그렇죠. 매출이 더 증대되는 생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네. 유통이 거의 다 위탁이 많더라고요. 전통 이쪽은. 그래서 그 유통 구조를 좀 바꿔보고자 저희가 좀 대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네, 유통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지금 설명을 아주 쉽게 다 풀이를 해주셨는데, 네, 좀 어려운가요? 아직도 후련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게 이제 풀려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에. 예, 죄송해요. 좀 어렵게.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인드 디자인의 경우 지금은 이사로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27살, 사실 27살이면은 요즘 청년들은 사실 뭘 창업하고 이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창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불교였는데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오빠들이랑 많이 놀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충남 서산 출신이어서 네. 이렇게 놀다 보니까 교회에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인간문화재가 꿈이어서 종기 학교를 알아보다 과를 쭉 보다가 보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미술과라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서 공부를 쭉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을 모르는데 부처님을 그린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을 따라서 네. 그냥 해외 봉사활동 가는 선제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에 갔다가 이제 정토회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정토회 처음에는 이제 불교 잘 모르니까 정토회 그냥 사람들이 좋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 2년 정도는 그냥 친구들 만나러 네. 외로워서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좀 도피 생활과 부도가 같이 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좀 어머님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가장이 되고 이렇게 돼서 갑자기 100일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직업을 다 정리하고 제가 그때 직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직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갔어요. 100일 출가에. 100일 출가의 명심문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돼서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인다. 이 명심문이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게 하는 일을 사회에 이롭게 하는 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도 우연치 않게 들었던 게 좀 떠올랐고 저는 전통문화나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세계에도 좀 좋은 문화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27살 때는 지금 만약에 창업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고요. 솔직하신 거죠. 네. 이제 뭘 좀 아시고.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하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승가 공동체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그 배우는 게 뭐 자자나 포살이나 대중공사나 뭐 이렇게 개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좋아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명 기업을 만들면서 이렇게 사회에 이로운 일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네. 사실 우리 선물 초기에 네. 저 프로그램 협찬도 해주시고 그때 또 아주 아름다운 선물도 받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네. 뭐 마인드 디자인의 합장주, 예. 그걸 받아서 이제 차고 있었는데 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고 자꾸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불러줬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합장주가 최고의 상품의 마인드 디자인에 어떻게 네. 돼요? 그때는 이제 합장주가 제일 이제 이제까지도 최고 히트 상품이었고요. 예. 그 합장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합장주는 생각하는 구슬이라고 해요. 네. 원래 염주가 생각할 염자에 구슬 주자를 써서 하하. 내 마음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는지 살펴보는 생각하는 구슬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구슬로 많이 판매가 됐고 그걸로 이제 판매한 걸로 많이 이제 사업들을 번창을 시켰던 게 또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합장주 이외에도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상품이 있죠. 있었죠. 생산품. 네. 지금도 이제 뭐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메디테이션 펜던트라고 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이곳에 놓는 펜던트.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렇게 판매를 했고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예, 착용하고 그래요. 오늘 귀걸이도 하셨네요. 네. 네. 또 목걸이가 많이 이제 했고 근데 합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 디자인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 전국의 사찰들의 펜던트를 만들어서 사찰만의 고유 염주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판매가 많이 됐고 예전에 범어사에서 네 많이 이제 배포가 됐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효자 상품 배포가 맞죠? 휴대 상품이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아, 선생님 예뻐요. 네. 아니, 나도 그거 이렇게 했는데 전부 뺏어가더라고. 근데 저도 이렇게 받았어요. 네. 아니 저희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너무 예뻐요. 네. 저희가 뭐 브랜드 리뉴얼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또
선물을 신난다. 네. 저희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신남을 안고 사실 이 합장주도 그렇고요. 여러 상품들이 기존에 없던 디자인들이잖아요. 네. 맨 처음에 이걸 상품화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네. 딱 구상하셨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 네, 귀걸이의 어. 디자인이 마음씨라는 디자인인데 마음씨. 네, 마음에 심는 씨앗이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자인 했었던 이유는 불교 미술 공부할 때 불화를 그리는데 이거를 조금 사람들한테 쉽고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좋은 귀한 마음으로 귀하게 이제 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주얼리라는 상품을 선택하게 됐고 그 상품으로 이제 뭐 기독교 주얼리 이런 데는 예쁜 게 되게 많은데 많죠? 예. 우리 불교는 많이 없구나 예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이 좌상이 어떤 의미고 이런 거는 아는데 그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가 돼야 되는 형식이면 가장 수행을 많이 하는 자세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좌불상 모양을 모던하게 표현해가지고 디자인을 요 많이 모양이군요. 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려면은 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 그 디자인대로 제품화 생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행착오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상점, 매점 뭐 이런 것도 해야 하고 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 극복을 해가시면서 여기까지 뚫고 오셨는지. 물론 다 어렵죠. 되게 어렵고 지금도 이제 사업이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커져서 어렵고 근데 이제 저는 불자여서 법문을 되게 많이 듣고 힘들 때는 수행하러 많이 가고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명상을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해가지고 명상이요? 네, 명상 하면서 이렇게 해서 법문을 많이 보고 되게 스님들도 이제 자주 그래도 뵙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1대1 상담을 저는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말씀 많이 듣고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런 방법들 수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안 될 때가 훨씬 많고 또 제 걸림에 넘어지고 이럴 때가 훨씬 많아서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그 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또 다 이겨내시고 네. 또 큰 기업에 투자도 받으시고 이제 네.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소재를 다루다 보면은 한계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미술하시는 분으로서 소재의 한계라든지 그런 걸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저와 같이 불교 컨텐츠를 종교적 컨텐츠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문화적 자원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획자들, 디자이너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아무튼 법문도 뭐 이제 8만 몇천 가지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무궁무진해서 표현할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면 알수록 내가 그때 되게 부족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더 깊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표현하는 건 저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한계적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김민지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그 왜 이제
어떤 다른 종교의 상징물 같은 것이 이제 목걸이다, 귀걸이다, 뭐 이러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해가면서 젊은이들이 막 하고 다녔잖아요. 그럴 때 좀 네. 마음이 좀 우리는 왜 이런, 우리 불자는 왜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불교계에도 이런 마인드 디자인 회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디자이너도 계시고 예,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하신 그 상품이 이렇게 시중에서 돌고 올 때 뿌듯한 마음 같은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럼요. 되게 네. 엄청 반가우실 것 뿌듯하고요. 같아요. 네네네. 진짜 이제 뭐 선물에서도 선물을 해주시고 이래서 그랬는지 우연치 않게 이제 박람회 때문에 국회의원분들 뵙고 이러는데 갑자기 합장주를 제 거를 하고 나타나시고 막 네. 이렇게 하셔서 되게 반가운 적도 있고, 제일 반가운 사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메디테이션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본인께서 매번 이렇게 마음이 리프레시 된다고 어떤 보살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희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막 떡도 보내주시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마다 다 가치 있게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불교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자원이나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해서 제 인생에 희망을 얻는데, 그거를 저만의 컨텐츠로 재생산을 해서 누군가가 또 이제 그런 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어떤 상징이 될 수가 있고 네, 네, 지표가 네. 될 수 있다는 네, 게 네. 굉장한 감동이실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의미가 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예쁜 걸 만들 수 있을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봄 시즌이잖아요. 아, 네. 봄 관련해서 이렇게 새롭게 한 뭐 신상품이라든지 그런 네. 뭐 아이템 같은 게 봄 시즌 준비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마인드 리추얼이라는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했어요. 리추얼. 네, 리추얼. 리추얼이라는 거는 의식을 또 뜻하는 건데, 마음의 의식을 하루에 한 번 갖는 습관을 갖자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바쁜 일상생활 속에 한 번의 멈춤을 경험하는 네.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차도구, 그리고 향, 초, 그리고 이렇게 주얼리, 메디테이션 할 수 있는 주얼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명상을 하거나 멈춤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 육법공양에서 중요하게 재래의식에서 쓰이는 그 소재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명상이나 요가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간편하게,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향초 걸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서양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스스로의 삶에서 리추얼을 해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이제 메디테이션보다는 조금 가벼운 개념으로, 명상보다는 조금 가벼운 개념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케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저는 우리 불교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힐링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죠. 그쵸. 외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불교가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사실 불교 말고는 힐링할 수 있는 컨텐츠, 진정한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불교가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과 동시에, 이제 명상이나 요가가 서구 사회의 동양 문화로 많이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되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불교가 현재 많은 곳에서 실행을
본인 뭐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이었어서 그거를 상품과 연결시키고 우리 사찰과 연결시키고 할 수 있는 매개체로 마인드 리추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제 이번에 불교 박람회 때랑 요렇게 런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 날에는 좀 완성이 미완성이 돼가지고 못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또 보여드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인드 디자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잇는 그런 보다 큰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욕심을 부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공예 리빙 편집샵인 일상여백이라는 네. 걸 만드셨죠.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하시게 된 건지, 왜 그런 욕심을 내셨는지 궁금해져요. 네, 제가 이제 주얼리 만들고 염주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불교 컨텐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람회를 하게 됐고 네. 네. 근데 그 박람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다른 타박람회, 큰 박람회, 우리가 말하는 모터쇼나 뭐 영상기자재전이나 이런 공작기계전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스를 크게 지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박람회는 항상 그 참가 업체분들이 한두 부스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매년 거듭이 되더라도.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이라고 그쵸. 나라에서 칭하는 그런 분들이 전통 불교 업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유통 구조에서 위탁 판매 구조를 개선시켜서 이들에게는 박람회가 아니라 이제 유통을 하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찰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대규모지만 어떻게 보면 소규모인 문화 이 공간이잖아요. 종교 공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품샵들을 항상 이제 저는 대웅전 이런 데도 가지만 삼배도 드리지만 항상 제가 들려보는 데는 상품샵이거든요. 그렇죠. 예. 갔는데 이제 다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찰 브랜딩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찰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 문화 경험 프로그램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찰이 다른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긴 되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예인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가 되게 필요하겠다, 사찰에는. 그래서 한 가지 디자인으로도 멀티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생산 방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스님들은 다 차도구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예. 공예랑 되게 친숙하시고 공예 그러니까 웬만한 장인들보다 훨씬 해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좀 빌려서 이런 공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불교가 좀 끌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공예 이제 유통망을 만들면서 공예 작가님들을 만나고 불교에 연결을 시키고 판매도 좀 도와주는 이런 샵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럼 뭐 생각으로. 차도구, 뭐 이렇게 도자기 이런 거겠네요. 네, 도자기, 뭐 유기, 목공예 그런 여러 네,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오랜 우리의 그 오랜 전통의 네. 기술을 연마한 장인들의 상품을 개발하고 네, 또 그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내놓게 해서 네. 또 어떤 판매망을 열어주고. 하려면은 네. 뭐 판매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힘드셨겠다. 네. 그게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네, 맞아. 어렵고요. 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예. 저희는 어떤 개념을 도입시켰냐면 많이 판매를 하려면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글쎄요, 생각이 그것도 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디자인이 된 공예품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일상여백에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요? 아니,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오프라인에 저희가 또
타겟에 맞추다 보니까 청담동에 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청담 사거리 제일 비싼 그런 데에서 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이런 방식은 사실 이제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전시 중에 하나는 뭐 소반전, 그리고 술전, 술잔을 네. 예, 다양하게 소반이면은 이제 반찬 접시들이고 그 밥상. 밥상. 네, 네, 소반전이요. 네. 소반. 네. 네. 소반전, 그리고 술잔전, 그리고 숟가락전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름 그러니까 장인분들이 이름이 있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까지 정말 한 20가지 넘게 마케팅을 실험을 했는데 가장 잘 된. 네. 봐요. 그 어려운 점 속에서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길이 열리는 거죠. 실패를 더 많이 했어요. 이 실패를 예. 듣고 하셨기 때문에 네. 또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나름의 그런 디자인을 하나하나 정하시는 데는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일상여백에는 소싱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강남 혹은 공예를 좋아하는 매니아층 분들도 일상여백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딱 컨셉이 되게 있나 보군요. 네, 유통 브랜드로는 조금 유명한 브랜드예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무인양품 같은 거 떠올릴 때도 딱 이미지가 그렇죠, 이렇게 예. 있잖아요. 저희는 자연에 의거한 소재,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소재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100년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5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여백에 왔을 때는 일상여백에서 선택하면 달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이제 외관이나 샵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통일돼서 네. 실석데이 같은 또 문화운동도 지금 뭐 시작하신다고요? 아, 예, 그게 이제 2012년도부터 저희 회사에서 했던 거고, 전통적 가치로는 세시풍속을 젊은이들이 좀 즐길 수 있게. 네. 벌써 몇 년 됐군요. 네네, 벌써 이제 뭐 한참 되게 많이 오래됐고, 2012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태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래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곳에 이태원에서 가장 큰 클럽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탑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면서 춤추면서 노는 이렇게 했고, 불교에서는 이제 탑돌이라는 문화가 기원이나 이제 예전에 기원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도 있지만 사실 탑 중심으로 모여서 많이 이제 놀았던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탑돌이.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뮤지션들이랑 그 김반장이라고 이제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고 이러셨던 뮤지션이 계신데 그 뮤지션이 디렉팅을 해주셔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칠석데이 앨범을요? 네네. 예. 그래서 사랑가라고 사랑가를 각자 가수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리메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 뮤지션이 4명, 4그룹 참가를 했고 가수 호란도 네. 참가해가지고 멜론이나 이런데 음악 아무데나 다 사랑가라고 앨범 사랑가. 검색을 하면 저희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소재인데 리메이크한 음악과 한복을 직접 대여하거나 입고 와서 참여를 하고, 근데 이게 파티에 참여를 하려면은 그 한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즘에 양장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스타일링북을 만들어서 웹진과 오프라인으로 다 배포를 했어요. 아이디어가요. 아주. 그게 이 뭐냐 트래픽 초과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엄청 이슈였어요 그때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전통문화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바치앤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바치앤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고 또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 쪽에서 보면은 단청 문양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단청 문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기양 선생님이라고 패션 디자인 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브랜드 마니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광저우 패션쇼에도 런칭을 하고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요. 막 이런 일들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저변 확대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공모 사업 중에 하나 넣어서 이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매송오작도를 젊은 디자이너가 이렇게 자기만의 패턴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파우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파우치나 요런 상품으로 왜냐면 이 패브릭은 전체적으로 그 상품으로 개발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요런 상품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렇게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이제 이게 1등한 제품인데 이게 이제 원래 한복하시던 선생님이 자기가 탈해버선 우리가 버선이네요. 네. 이 음. 태어났을 때 가장 이제 오래 살으라고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탈해버선들로 이렇게 패턴화를 시켜서 이분은 이걸로 한복까지 만들었거든요. 오, 예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장인들을 갓바치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네. 바치라고 불렀는데 바치를 붙이고 앤드 자기 이름. 아, 그래서 뭐 버선 바치, 바치 뭐, 앤. 네네 선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황선태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 이거 말하자면 공모전인데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나서는 자기가 전통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네. 아예 꿈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아예 이렇게 전통 매송 패턴 오작도를, 네. 디자이너가 됐거든요. 가능하고 뭐 네.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이제는 불교계의 중요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인데요. 네. 이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일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제가 가장 열심히 했었던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가장 자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야, 네. 예. 한국 불교가 가진 문화적 자원이랑 이 역사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네. 보여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불교의 교류의 장, 한국이 가진 지리적 역사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서구 사회에 동양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 우리 선물 프로그램도 네. 그때 가서 공개 방송 했거든요. 네. 보는 사람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고 참 즐거워들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그 운영을 하시면서 5배 이상, 5배 이상의 어떤 발전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여튼 지금 6회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거는 6회째 진행하고 박람회는 이제 12회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처음 했을 때보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7배? 7배 정도. 나는 5배, 네. 7배. 6배, 7배 예, 성장을 했고, 그만큼, 내재됐던 자원이 정말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한 지금보다도 2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네, 아시아의 교류,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자원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때 이렇게 그 매장을 한번 삥 돌아봤는데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노하우들이 쫙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했어요, 사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서울국제 불교박람회는 어떻게 동참하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그 염주를 판매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어떨 때는 그 하루에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그분을 3번 만나고 5번 만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불교계의 어른들이 하시는 회의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뭐 불교박람회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제가 해보겠다. 그래서 왜 네가 하고 싶냐 이러시길래
불교박람회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지금보다 훨씬 그 기획력을 발휘해서 세련되게 이 프로그램들을 정돈해서 보여주면 더 값어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뭐 불광출판사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불교신문에서도 같이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해마다 행사를 치르면서 뭐 달라지신 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느끼세요? 아, 그럼요. 저는 이 불교 박람회, 그러니까 박람회라는 사업은 기본적인 원천 소스가 연대 협력이에요. 네. 다 모든 자원들이 모이고 모든 자원들을 같이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근본 원리거든요. 근데 저 혼자 했으면 그렇게 절대로 못했고요. 그 불교계에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 함께 같이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시고 함께 하셨었기 때문에 성장을 그 컨텐츠가 당연히 할 수 있었고 그때 아마 그 선배님들은 답답한 게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할 때 뭐 공문 쓰는 것부터 배웠으니까 정말 신입사원 가르치다시피 하셔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개인적인 재능도 많이 발굴했었던 발견이 됐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불교계의 이런 문화 컨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깊어지는 만날 때마다 이거는 캐는 만큼 나오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할 때마다 느껴지고 불교 신문에 계신 홍승도 국장님이나 불광출판사에 제가 진짜 미비한 조건이었음에도 이렇게 잘 지원해주신 류지호 대표님이시나 이렇게 두 분 그리고 또 스님분들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제가 절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명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네. 예, 잘 발전하실 겁니다. 네, 올해 그럼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언제 진행을 하는지 또 네. 가면은 마인드 디자인의 작품도 만날 수가 있고 또 김 대표님도 뵐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올해는 예전에 했던 그 장소 세택에서 하겨울역에 있는 세택에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저희가 네.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4년도 때부터 주제를 전통 산업과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해서 불교에서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찰 음식 대축제랑 같이 했고 그래서 음식 분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축 그래서 전통 사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작년엔 공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전통 공예와 불교 공예를 보여드렸고 올해는 전통 의복. 그래서 부처님 가사를 했던 그 이제 금박하는 기술 네, 예. 그리고 스님들의 가사 옷 짓는 방법 그리고 천연 염색하는 거 요즘에 나오는 세련된 한복까지 전통적인 한복부터 누빔 뭐 김혜자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세련된 완전 현대 신한복 돌실라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통 의복과 우리 불교 의복에 대해서 배워보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을 좀 마련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더 저희가 철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우리 사실은 승가에서 의복은 부처님께서 분소위에서 비롯돼서 많이 사상들을 이렇게 마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소위에 담긴 철학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전시에 많이 마련이 돼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업체분들도 전통 염색을 하시거나 이제 의복하시거나 그 스님들 옷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모셨습니다. 나도 저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제 꿈은
저는 이제 불교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까 이제 뭐 문화산업기구 이런 것도 했지만 불교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은 사찰 브랜딩이라는 일이에요. 사찰마다의 저마다의 역사나 문화 자원들이 지역 문화와 함께 공존해서 지역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로컬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 이런 일인데 그냥 많이 지치더라고요 요즘엔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를 돌봐주시는 스님들이나 이제 어른들께서 불교계 어른들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다시 이제 수행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됐고 어떤 처음 마음으로 했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살피게 되는데 이제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선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사실은 진짜 선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진짜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오시기 얼마 전까지. 아니 어제까지도. 그래서 막 명상하면서 많이 이제 내려놓기도 하고 이제 코칭이라는 그 상담 프로그램도 받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이제 목표가 많이 해이해지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었고 또 한 번 정리가 그럼요. 되시네요. 예, 안 지치면 이상하다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면서 좀 들었고 또 약속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지쳤다고 하면서 막 예, 예. 낭낭하게 또 약속을 하니까 아 내가 이 일을 진짜 재밌어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는 시간이 돼서 저한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업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마인드 플랫폼의 김민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우리 불교계의 보배로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보다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파이팅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